안녕하십니까. 정상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문학 2강 나갑니다. 나방 하나가 살고 있어. 자, 신경 쓰이지 저런 거 나오면. 난 대충 사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상, 그 마음의 삼상인데 이게 뇌고, 그치? 이 뇌에 들어오는 감각기관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고, 공감각은 공통감각이라고 이렇게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복합감각이 있어. 눈은 하얗고 차갑다. 한 문장으로 안 끝났지? 한 문장으로 끝난다는 건 물음표, 느낌표, 맞춤표밖에 없어. 그럼 이어진 문장도 쭉 이어진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그 감각이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눈은 하얗다, 색각, 차갑다. 이렇게. 그럼 복합감각이다 그래. 이해됐죠? 공감각은 교집합이고 복합감각은 합집합이라고 보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내 옛날에 할 때는 애들이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랬는데, 자, 어떤 애를 주먹을 꽝 쳤더니 뼈가 시려. 뼈에는 감각이 없지. 그럼 뼈 감각이야. 골감각. 이해됐어요? 응? 문 열어놔. 나가시게. 죽이기는 그렇고. 됐어? 자, 그 다음 그 뼈 감각 알겠지? 그 다음에 맨발로 땅을 밟았더니 근육이 시큰하다. 그래. 근육 감각이야. 이게 감각의 시작점을 이렇게 한 거였어. 그치? 시각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산이 보인다. 이런 거 말고 색깔만. 알록진, 알록달록. 색깔만 얘기해. 색깔, 모양, 밝다, 어둡다. 그치? 동작. 근데 애매해. 이렇게 나올 때는 시각으로 하기가. 색인지 먼저 찾고, 그치? 명암인지 찾고, 모양하고 동작은 애매해. 그래서 세모치고 풀어. 응?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 풀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OX만 찾아. 아니, 5개가 있으면 이거 세모라고 생각하고 더 틀린 놈 여기 X 있으면 이거 다 고르면 되는데, 에? 맨날 본능적으로 OX만 찾아. 판단 유예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세모. 이것도 세모고, 이것도 세모고, 이것도 세모인데 다시 봤더니,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세모고, 이것도 세모요. 세 번째 봤더니 이놈이 틀렸다.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 자꾸 비교해보면서. 이해되세요? 별표 치고 뭐라고? 여러 번 검증하고, 판단 유예를 하자. 판단 유예를 하고, 여러 번 검증하자. 이렇게 써놓으라고. 뭐라고? 여러 번 검증하고, 여러 번 검증하자. 그러니까 세모를 활용하자. 그렇지? 청각은 귀. 그러니까 소리인데 막 이거 노래니까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코, 향기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 미각, 촉각, 그렇지? 이건 촉각 뭐있냐? 차갑다. 주름? 아름다운 영혼 내 주름에서 좀 어른만지며. 주름? 만져서? 이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매하지, 그치? 세모 차이? 자, 이거는 감각이, 이렇게 처럼도 되면 이게 지규법도 되고, 비규법 두 가지가 되는 거네. 공감각도 되고, 그런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 이제 네가 주로 시각을 다루잖아. 청각을 시각으로, 그 냄새를 그림으로, 맛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촉각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넌 대가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엄청나게 대가 되는 거야. 자, 심상은 시적 기능인데, 구체적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포함, 압축하고, 직접적으로 감각을 쓴다. 형태가 정형시고, 그지? 정형시 반대가 자유시겠지? 산문시 반대는 운문시겠고, 산문시, 이게 산문시랑 구별이 안 돼서 이게 산문시다 하고 알려줘.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어, 그치? 나머지도 다 됐지? 소네트, 시, 향가, 노래 종류인데, 이게 전부 다, 봐봐. 정형시면, 일정 운율이,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시, 외국에서 말했을 때 시, 우리나라는 안 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5글자가 5원이고, 5원 절구가 많고, 7원은 율시가 많고, 그러면, 운을 어디에 넣느냐의 차이야. 자, 그럼 이거 다 됐지? 자, 서정시 반대, 이게 정의고, 감정이고, 이 경은 경치야. 그치? 그 다음에 서사는, 이 서사시라는 건 뭐냐면 시 자체에
꼭 소설처럼 줄거리가 있다고, 줄거리. 네, 줄거리. 이해됐죠? 극시는 대화가 들어가 있다고. 연극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누구랑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들어간다고. 형태가. 그런데 그러면 이보 번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극시냐? 아니라는 거지. 그치? 서로 주고받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는. 자문자답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순수시고 참여시는 KAPF라고 그래서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해가지고 이 프로레타리아가 피나게 일하는 애들 노동자고 부르주아가 부자거든. 이렇게 계급 투쟁의 계급 원리,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쓴 게 참여시야. 근데 이게 카프파라고 그러거든. 카프는 완전히 참여시고 좀 넓게 보면 카프 말고 이렇게 넓게 보면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참여시라고 보기도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또 구분을 해야 돼. 어렵게 나오면 서정적 자아는 그지? 요 안에서 시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서정적 자아고 그지? 화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화자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기도 하고 서술자. 소설과 시에 들어가지. 그래서 인칭이야. 혼자 애들이 그런다. 왜 2인칭 없어요? 1인칭, 2인칭 같이 있는 거야. 1인칭, 2인칭. 3인칭 그가. 나랑 너랑은 대화가 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주관이 있고 여기에 객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짝을 맞춰서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객 때문에 객이니까 관찰이니까 관찰자 시점, 3인칭 주인공이니까 3인칭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다 나가 있어. 이렇게는 나눠니까 여기는 나눠가 없어. 사람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요 1인칭 관찰자에 나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건 주인공 아니라 주인공 관찰하는 것 뿐이라고. 됐지? 자 여기에서 질문 뭐 있지? 네, 이거랑 차이. 얻은 거. 요거랑 요거? 요거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요거의 차이는 이거는 고전 소설 같은 스타일이고 이거는 현대 소설 같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눠서 말하면 특징을.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이 작가가 별로 개입을 안 해. 근데 이거는 이 작가가 다 설명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면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왜 그러냐면 고전 소설 같은 거는 글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 설명도 해주고. 왜? 이 당시에는 좀 떨어져, 지능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가서는 그냥 묘사만 해도, 그지? 사람들이 추리하고 자꾸 보고 해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엄밀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느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작가가 개입하는 부분, 주관적으로 끌어가는 부분, 설명투가 많다. 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나와. 질문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물어보는 애는 처음이야. 근데 이거 꼭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이야. 애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그냥 가르치는 것만 공부하는 건데, 나도 한번 더 찾아볼게. 감사하게 생각해. 내 공부거리도 생각해서. 그럼 다 됐어요, 여기는? 자, 어조는 어조 톤, 다장조, 바장조 노래도 그러잖아, 그지? 이게 다 서술서에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조 얘기했을 때, 문어는 구워 먹어서 문어체 반대가 구어체야. 구어체는 입구자거든. 그러니까 말투체고, 이건 문어체는 문장체야. 뭐뭐 합습니다. 이건 뭐뭐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어는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화장하면 화려체야. 꾸밈이 많으면. 화장을 안 하면 피부가 건조해. 그래서 건조체야. 그 다음에 우유 먹으면 건강하지. 우유체. 반대는 강건체야. 건강이 아니라 강건체.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 이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많이 연결했으면 만연체고,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짧게 했으면 간결체야. 이게 이제 8개가 기본 문체거든? 기본 문체에다가 남성적 어쩌고, 여성적 어쩌고, 기도 쪽, 뭐 강건체, 온화체. 근데 막 우아미는 우아한 기부인 같은 느낌. 비장미는 슬프고 장엄한 현충원의 노래. 그 다음에
숭고미는 꼭 그 숭상할 숭에다 높을 거니까 얘 궁궐 보는 느낌. 숭고미. 예? 그 다음에 우아미, 비장미, 숭고미, 또 하나 뭐 있지? 이 세 개를 많이 가르고, 그 다음에 풍자는 비꼬고, 풍자하는 비꼬는 거고, 골개는 재밌게 뼈있게 웃기는 거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비꼬는 거고, 골개는 돌려서 비꼬는 거야. 골개. 근데 재치라는 것은 재치있게 꾀가 있는 거고, 유머는 그냥 편안하게 웃기는 거야. 근데 해학은 전통의 웃음인데 시골적인 웃음이야. 해학. 봄봄에서 장인 고추를 잡고 막 한다는 뭐 이런 게 해학이래. 자, 근데 그걸 해학을 못 느껴. 그럼 암기야. 이게 똑똑한 애일수록 이게 느끼는 게 달라. 나는 개콘 보면 안 웃거든, 하나도. 갸류상 나왔을 때도 나는 저 사람 여자 분장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하면서 감동받았지 하나도 안 웃었어. 아니, 사람마다 이 웃긴 게 다르기 때문에 자, 적어도 국어에서 이 내가 특이한 성격이다. 감정을 정확하게 거기에는 긍정적, 분노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분노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문학이라. 감정은 일정 부분 암기 대상일 수도 있는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어조는 어쨌든 통일하게 나올 수는 있어. 상징에서 관습 습관이라는데 관습적 상징 이렇게 오래된 상징 있잖아요. 사은유, 사비유라고 하거든. 너무 식상한 거, 죽은 비유, 사비유. 근데 이제 작가가 만들어서 하는데 이 사회에서 뭐 비둘기 평화 이게 너무 오래된 거지. 창조적은 작가가 한 거고. 그러니까 이 관습적 상징이 아니라 창조적 상징을 물어보는 경향이 이제 많지. 됐지? 이 적은 내가 뭐라고 했어? 특징, 경향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시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운율성이야. 운율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아자 이렇게 써도 된다고 글자를. 조던, 그리웁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립고.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려도 된다고.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써도 된다고. 노래랑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시의 특징인 운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틀려도 되는 게 시적 허용이야. 자, 시는 모호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왜 그러냐면 함축해서 표시하고 상징으로 표시를 하니까 명확하게 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남자친구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늑대, 말미잘, 해삼, 그 똥개, 바보.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딱딱 때렸을 때 이 남자친구랑 걸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뭔데? 그런다고. 그지? 그래서 다이성,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해석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디자인을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그 대전시청에 이제 디자이너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러던 반발만 앞서야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이 모호성이나 다이성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뻔히 아는 거에다 한 30% 모호성이나 이렇게 하면 창조적이다. 기특하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요게 70%가 적잖아. 그러면 뭐 저 따위는 항의적 하고 막 그런데. 그리고 반발작. 실용 디자인은 예술 디자인 말고 실용 디자인은 이렇게 반발작.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서. 자, 어쨌든 소설은 여기에 진실과 허구의 중간쯤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나왔거든. 여기 터부시하는 거, 금기시하는 거.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상상을 왜 해? 금단의 연매를 따고 싶은 거야. 현실에서 넘어가는. 근데 현실에도 있을 법한. 그지? 터부시하는 거, 터부, 금기시하는 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이게 이 교차된 지점이 있다고. 그걸 써주는 거야. 여기가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상상력인데 사실을 꾸며내더라도, 개연성에 의해서 꾸며내더라도, 이게 인생의 진리지만, 그치? 요거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호기심 있는 걸 쓰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탑방 고양이 그러면 옥탑방에 청춘들이 이제 많이 살아. 근데 여기에서 동거를 해. 옥탑방에서 대학생들이 그 흔하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호기심을 보이고 그럴 만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딱 썼는데 꼭 또 요 아들이 재벌 아들이고 가난한 척하고 또 여자애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같이 자매고 이렇게 해서 막장 드라마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야기. 어쨌든 사람은 죽음은. 근데 주제는 소설의 주제는 있잖아. 항상 똑같아. 인간에 대한 거야. 인간에 대한 거. 인간과. 그러니까 네가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전공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이거 시키면 그냥 싫더라도 평생 네가 하라고 해도 참고 충분히 할 만하다 하는 걸 정하는 거야. 전공은 그런 거 정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눈에 팍 꽂혀 필이 꽂혀갖고는 이 전공을 정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반발짝 앞서는 뭔가를 또 이렇게 찾아내는 거거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거. 그런 거. 그걸 찾아갖고 선도주자로 이걸 자꾸 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정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뻔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배운 거 다 써먹는다.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애 어떤 애가 컴퓨터를 막 하더니 나중에 미술을 했어. 그래도 이 컴퓨터의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이게 뭐 색칠 대비도 잘 몰라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뭐 이쁘지 하니까 엄청 썰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 이게 미술 전공한 애가 색채를 딱 이렇게 은은한 색으로 해갖고 딱딱딱 맞춰서 딱 해갖고 구성하듯이 딱 했더니 화면이 집중도도 좋으니까 막 짱이라고. 저쪽은 그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은 이 항목은 다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디자인 감각이라는 거지. 요새는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제품을 만들잖아. 그만큼 센 거야. 이 디자인이 결국은 뭐야? 사람이 사용했을 때 이 손과 디자인 하면 손에서 최적화된 경로, 루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잖아. 크기도 그렇고, 색채도 그렇고. 이해되지? 그런 것처럼 인간과 관련된 거, 인간과 관련된 게 대세야, 현재는. 자, 구성은, 발단, 출발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된 거고, 문체는 이제 작가의 개성, 스타일, 쓰는 말투, 언어투, 글의 흐름, 이런 건데, 이게 문체는 특정 단어도 반복해서 많이 쓰거든? 어려운 단어 말고 쉬운 단어. 쉬운 단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이 사람이 쓴 게 맞다, 이런 거를, 이 원작을 누가 했느냐, 체크할 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도 이게 누가 그렸나 했을 때, 그러니까 특이한 거 말고, 평범한 소재인데, 이렇게 쓰는 비율이 이게 정해지는 게 있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지.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자, 인물. 평면 반대는 입체지. 이건 안 변하는 거고, 이건 변한 거고, 이렇게. 볼록하니까, 입체 불안과니까 성격이 변하지. 그치? 전형 반대는 개성이지. 개성적인 거는 심지어 전형은 뭐냐면, 이 사회 집단, 선생님 하면 있잖아. 이렇게 가운 때 입고,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토시도 했는데 요새는 토시 안 하더라, 선생님들. 전형이 많이 없어졌지. 근데 옷 차림새가 있잖아. 딱 보면, 혹시 선생 아니세요? 그러면 맞는 경우 많아. 근데 그 나름의 특징이 있어. 주동 반대는 반동이고, 이거는 주인공 편인가 아니가 이 차이밖에 없다니. 반동. 주인공과 대립하는 거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지고 중학생들이 내면 홀딱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직접 제시, 간접 제시하고 시점의 거리랑 여러 가지 묶어서. 근데 직접 설명이야. 그럼 직접 뭐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saying이야, showing이야, telling이야? 이 show는 보여주는 거지, 그치? 이거 show고, telling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려면 해설하는 거고, 그건 분석적으로 분석해서 해설하는 거고. 근데 요거랑 헷갈린 게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 개입,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가 돼서 논평을 다 하잖아. 그게 이제 요거와 같게 얘기를 해. 근데 요거하고 이게 해결 안 된 국어 이론들이 있어. 어쨌든 이렇게 단어는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 간접적은 말과 행동이고, 이제 묘사라고 하는 건 특히 주의해야 돼. 국어에서 묘사는 뭐밖에 없어? 그림 그리듯이 외양묘사나 경치묘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리묘사는 국어 용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심리묘사라는 거, 상황묘사 이런 건 없어. 요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나 행동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림처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이렇게 대화 행동 나오는 게 연극이잖아. 그래서 극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묘사라고 할 때 심리 묘사 이런 거는 따로 생각하라고. 일반적인 판단으로. 묘사는
외양, 얼굴을 묘사했냐. 그지? 아니면 경치를 묘사했냐. 이렇게 두 개만 보라고. 자, 심리묘사, 내면묘사는 따로 보라고. 그 외면묘사만 보라고. 자, 구성은 인사백,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이렇게 됐고, 복선도 했지. 암시가 크게 있는데 그 안에 복선이 있다고, 그지? 갈등하고 해결됐고, 이제 이거는 글쎄, 이거는 이제 기준으로 요거는 꼭 알아뒀으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갈등의 내면, 그러니까 한 개인의 내면은 이게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윤리와 사상 이런 데 보면 내적 갈등은 자, 내가 쟤랑 싸워야 될 것 같아. 아우, 난 쟤랑 사이가 안 좋아. 이것도 내적 갈등이야.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은 A랑 B랑 서로 충돌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 외부에서. 내면 말고. 이게 외적 갈등이고. 개인 대 사회. 이런 것처럼 개인의 반대가 사회라면 이 사회는 개인은 자유일 가능성이 크지. 사회는 평등일 가능성이 크지. 근데 문학이나 이렇게 인문학을 하든지 예술을 하면 이렇게 개인은 자유고 사회는 평등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개인의 자유의 끝에 보면 개인과 개인이 다투면 여기 경계 지점에 평등이 있거든. 붙어 나오는 게 많아. 그러니까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 속에서도 불행, 뭐 밝음 속에서 어둠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자, 봐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둡냐 밝냐? 이 밑에 보다는 밝지. 다 상대적이라는 거지. 예술도 그렇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유명해. 이거를 길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짧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발상을 할 때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해야 돼. 성향이 강하다. 그건 다 없다는 거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운명. 어쩔 수 없는 운명. 그러면 요거 자체를 정리해서 보면 개인이 있으면 내하고 외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A가 있고, 요거는 B가 있고, 그지? 개인과 개인,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과 사회가 있고, 그지? 그지? 사회와 자연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가 가지는 운명이 있고, 운명. 이렇게 도식화하든지 해서, 도식화하든지 해서,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이고요, 그죠? 이게 4번이고요. 이게 5번이고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기준을 잡아주거나 발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이 범위를 크게 딱 좁게 했다가 그 다음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왜 그러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추상적인 테마들 많이 주더라고. 그 미대 그림 그리라고 할 때 그래서 애들이 안에서 미술은 그리는 거는 다 되는데 이게 미술이요 뭐 논술이요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그리면 되잖아. 그래도 말로 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소재를 동원하는 걸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그걸 어떻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못 그리는 게 많다고. 자, 구성에서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은 됐고 복합 구성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피카레스크는 피카츄 방식. 피카츄 알아? 네. 피카츄하고 지우하고 나오면 주인공 같은데 맨날 오늘은 피카츄의 생일, 지우의 여자친구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제가 다르잖아. 그게 피카레스크 피카츄 방식이야. 그치? 데카가 10이야. 11동의 이야기. 이것도 작은 글들이 이렇게 난쟁이는 일반적인 서민이 그치? 하늘을 이상을 향해 쏘아나르면 다시 떨어진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서민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고. 어쨌든 피카레스크 피카츄 방식 알겠지? 근데 이거는 앱자식은 이야기 안에 이야기를 넣는데 왜 넣냐면 여기에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현실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책임감 없이 어디서 들은 얘기야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입장과 밖에 있는 입장, 이 속 안의 내화하고 외화의 입장이 차이가 날 때 굉장히 잘 써먹는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게 정리를 하니까 좀 객관화돼서 보여,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도. 그 다음에 이제 옴니버스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 나 깜짝 놀랐네. 바퀴가, 버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버스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럼 맞춘대. 출입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이래. 왼쪽이니까 버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지. 왜 도로가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유튜브에 나왔어. 그래서 진짜 애들은 맞춘대. 어른들은 못 맞춘대. 근데 이게 옴니 버스 방식은 여기에 탄 사람들이 다르지. 주인공은 다 다른데 가는 주제가 같아. 그래서 주제가 같은 주인공이 다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옴니버스 방식, 옴니버스. 이거는 M자식 방식이고. 됐죠? 평면적하고 입체는 변한다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아까 네가 물어봤던 거잖아, 그치? 근데 뭐 1인칭하고 1인칭이면 어쨌든 나가 나온다. 얘는 내가 주인공인데 여기는 남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것도 관찰자, 그치? 이거 작가고 이것도 작가나 마찬가지인데 이 작가고 이건 작가가 주관적으로 다 한다는 거지. 내면 심리까지 다 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겠지. 속마음까지 다 한다는 거지. 이거는 속마음은 뭘고 속마음이 이럴 것이다 하고 추리한다는 거지. 속마음을 추리한다는 거지. 추리하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다 설명해서 써준다는 거지. 쉽지는 않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줄거리는 다음번 한 번은 쭈르륵 해줄 건데 불분사 잘 안 나와. 어떤 의사가 어디에 갔는데 사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만주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래서 복수하고 그러다가 얘가 뭐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어떤 의사가 지나가다 봤다 이런 얘기요. 별거 아니거든. 왜? 나중에 소설을 쭈르륵 정리해서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론하는 시간이고 또 한 번 정리해서 해줄 거예요. 자, 서사, 묘사, 사건, 서술, 묘사, 그림 그리듯이 감각이잖아요. 그치? 그림 그리듯이 대화, 설명 됐고 주제, 직접 제시, 그러면 서술, 대화, 갈등 해소, 심상 상징, 어구 분위기, 뭐 착착 소설 제목, 주제야 뭐. 장평, 단편, 장단편, 꽁차 아주 짧은 이야기네요. 이게 손바닥 장짜야. 손바닥만큼 짧은. 이 단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되잖아, 그제? 꽁트. 그 꽁트 하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이런 거 꽁트나 마찬가지로 짧은 거. 짧게 이렇게. 자, 고대 소설, 가보경장 이전하고 신소설 이후. 그러면 이 신소설한데 예를 들어서 설화가 이야기설, 이야기설, 신화전설 민남으로 되고 그게 이제 판소리 같은 걸로 내려오다가 그다음 고전소설로 되고 그러다가 이게 신소설이라는 좀 바꿔서 정말 고전소설은 뭐 춘향전 이렇게 하는데 이 신소설은 세 개예요. 뭐 연의각 이렇게 다 세 글자로 해서 신소설로 해서 신소설로 세 글자네. 이 개화기 때 쓴 개화기 때 개화 열어서 변화해. 근대 문명이 생기는 시기. 그러면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직전에 사이에 과도기 경과해. 도로를 넘어가 통과해. 과도기에 나오는 거를 신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문일치에 가까운 문장을 썼대. 그러면 말하는 거, 그치? 소설로. 그러면 여기는 노래같이 돼 있지, 노래. 이전에는. 음윤이 있어서 판소리 있는 거를 소설로 옮겼어. 그래서 은율성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데 이거는 말하듯이. 그러다가 읽는 책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문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겠지, 그치? 자, 역사, 탐정, 애정. 그러니까 염정도, 이 염기, 감정 하니까 이제 애정이야. 이 염정 소설은 단어 자체를 몰라서 문제지. 해양, 계몽, 전쟁, 이렇게 다 됐고. 순수소설, 내줄소설, 통속소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예술성하고 대중성.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대중성도 갖고 예술성도 갖고 싶잖아, 이렇게. 네? 그게 힘 힘들대.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이 예술성이면 이거 선생 노릇을 하는 거야. 대중성은 강사 노릇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 노릇은 돈을 주면 성적만 올려주고 기타 얘기를 안 해.
성적만 올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 돈을 벌지. 이게 이제 학원 프로 강사야. 근데 예술성이 있는 사람은 선생 노릇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왜 힘드니 뭐 수업이나 하세요 그러면 왜 그래 뭐 이게 둘 다 이게 껴있기가 쉽지 않아. 한쪽으로 하는 게 몇 뚜렷하고 좋아. 그러니까 대중성과 예술성을 봤을 때 이 대중성이 왜 그러냐면 통속성으로 대중이 좋아하는 것 같고 대중의 이상과 예술가 이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지? 겹칠 수도 있지만 우연히 겹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예술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런 걸 양판소라고 그래.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설 양판소. 이거는 소설이고 이거 머리 아프다고 이 소설 안 읽고 양판서만 읽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하여튼 인과관계도 떨어지고 묘사도 떨어지고 그래. 줄거리가 엉뚱하고 그래서 보는 거야. 재치 있고. 어쨌든 이 두 개의 고민. 내가 이렇게 예술가가 되려고 미술을 하느냐 아니면 양판소 대중성을 띈 이렇게 여기도 필요하잖아 미술이. 에? 그러니까 이게 순수 미술이라고 하고 이건 응용 미술이라고 하거든. 근데 둘 다 겹치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하다 보면 겹치는 걸 하더라도 한쪽의 포지션 한쪽의 위치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이거를 또 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 미술 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범위가 두 개 다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분량, 통일, 인상, 인생의 단면. 단면이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요면 되는 거 알지? 한 순간의 면이 단면이지? 그지? 오이 끊으면 이렇게 딱 되면 요면이 단면이지? 칼 대서 자르는. 자, 희곡 됐고, 꾸며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무대 상연. 봐봐. 이제 해질 때까지 애들 싸운 거를 대화 행동을 해줘. 해설, 지문, 대사가 희곡이에요, 하면서야. 해질 때까지 싸운 걸 얘기를 해줘서 이제 희곡이거든? 희곡이 있고, 무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관객이 있어야 돼.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연극의 사면서야. 연극의 사면서는 희곡 무대 관객이고, 해질 때는 희곡의 사면서서. 그치? 자, 행동, 대사, 갈등이 있고, 분규도 이렇게 노사 분규처럼 싸움, 투쟁, 갈등이 일어나는 걸 분규라고. 노사 분규 이런 걸 할 때 저 많이 쓰이는 건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규, 싸움, 투쟁 할 때가 더 많이 쓰여. 분규는 진행형으로 현재 표현한다고. 시간 공간 제약 받지 연극에서는. 그지? 근데 드라마는 오래 찍으면 되고 공간도 이동하면 되니까 직접 묘사, 직접 해석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나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심리 묘사를 할 때는 이렇게 불 끄고서 이렇게 조용히. 관조가 뭔지 알아? 관조? 이 관조 때문에 서울대 못 가는 애들인데. 관조. 그냥 무관심. 관조가 뭐냐면 내면을 바라보는 거야. 관찰 조명. 마치 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불 딱 끄고 이렇게 조명을 비쳤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려. 그럼 속마음 얘기하지. 이런 것처럼 관찰하는 거야. 내면을 조응하면서 내면을 보면서 자기 속마음 생각하는 게 관조야. 관조적. 그럼 관조적은 뭐야? 자기 내면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 이게 자주 나오고, 이거 틀려가지고, 이게, 이 고등학교 때만 나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국어 시험에만. 미쳐. 이것 때문에, 잘 틀려, 애들이. 어쨌든 심리 상태, 정신 상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단어만 한번 훑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파일로 다음 주에 오면 월요일날 뽑아줄 거거든. 근데 쭉 보셔야 되거든. 그 중에서 형광펜 치는 것만 해주면 되거든, 나는. 그지? 근데 안 주면 이렇게 공부는 다 했는데 단어 때문에 홀랑 틀려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 똑바로 가르쳤어요. 그러고. 그래서 단어는 줄 거라고. 근데 꽤 양이 많아서 반복돼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설명 쭉 써있지. 이걸 봤는데 뭔 얘기인지 알면 이거 안 읽어도 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단어 관조적, 무슨적 이렇게 보고 모르면 이거 딱 채워. 그러면 이거랑 포함해갖고 다 설명해줄게. 네, 그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후 수업 끝나고 뽑아놨다 줄게. 자, 해질 때, 그지? 해설 지문 대사. 근데 해설 중에서 해설을 원래 이렇게 무대 장치, 인물, 배경을 다 설명하는데 지시문, 뭐 지시문이 가르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대사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지시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연극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때 땡땡 곧 땡땡 등장인물 땡땡 하고 설명 나오는 거 있지? 어? 미리 나오지. 연극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전치 앞에 놓는 지시문. 영화에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게 전치사냐? 앞에 오니까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 그지? 그래서 전명구가 되잖아. 전치사 명사. 그래서 전명구는 부사구가 되는 거고. 어쨌든 전치는 뭐라고? 앞에 위치한다고. 연극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 때 뭐 이런 거 써있다고. 생각나지? 자, 대화에서 여기에서 독백을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똑같이 독백을 말했는데 방청객만 알아듣는 건 방백이고, 이거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뭐더라, 나레이션처럼, 그치? 저 하늘 끝에서 영조 13년엔 가뭄이 심했다. 그 당시에는 신하들 다 엎드려 있지. 왕은 멀뚱멀뚱했고. 이렇게 얘는 나레이션하고 방백하고 같은데, 연극에서는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B한테 이 바보 그랬는데 얘는 못 들은 척하고 딴 일 하고 있고, 가까운데도 관객들은 막 웃고, 쟤 바보래요. 그러면 얘는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방백, 방청객이 듣는 거. 됐죠? 자, 지문. 지문에서 이렇게 동작이나 행동 말고 무대장치 효과 이런 것까지 다 지문이지. 조명 효과 이런 것까지. 자, 인사, 인물, 사건, 시간, 통일, 장소, 행동. 이거 옛날에는 그랬고, 그치? 때, 시, 장소, 구성. 막하고 막. 휘장이 올린다. 휘장을 올리고 내리고. 장. 등장인물, 입장, 퇴장 다 한다. 그치? 어떤 게 더 크냐? 막이 크냐? 장이 크냐? 이게 천박이 여기 쭉 내려와야 되잖아. 그치? 요거는 뭐라고? 장은 불만 끄고 키면 돼. 껐다 키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막장이라고 그러지. 막장 드라마. 막장이 뭔지 알아? 탄광이 있으면 이 제일 끝에 장소, 막다른 장소, 이게 막장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인생 막장이냐? 왜 그러냐면 탄광이 제일 힘들어. 일을 굉장히 수고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갖고 일할 정도면 굉장히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라고 쓰면 안 돼. 신뢰되는 거야. 여기 광부들한테. 막장 드라마를 거기다 쓰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서 일하고, 그지? 탄 캐고 그러는데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를 여기다 쓰자. 기분 나쁘게. 아니, 그렇다고.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발단, 전개, 절정. 얘네들 보면 발단, 전개, 반전이라고 하고 하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 봐봐.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왜? 서사라고 했잖아. 사건, 서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의 피치. 감정이 점점 올라가. 고조돼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 소설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하고 결말 딱 돼도 다시 읽으면 되는데, 연극은 발단, 전개, 절정하고 갑자기 휙 끝나. 그럼 뭐요? 왜 끝났어? 막 그래. 돈 돌려줘.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막 그래.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한 다음에 하강 대단원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놀부가 있으면 놀부 갖다 두드러 패고 그런 다음에 뉘우쳐야 돼. 그 다음에 나쁜 놈이 있으면 원수를 받으면서 막 복수라는 게 치열하게 보여줘야 돼.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거든. 그게 현장성 때문에 그래. 현장에서 이해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재밌다고. 카타르시스를 시키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봐봐.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면 갈래 바꿔쓰기. 이게 바꿔쓰기하고 고쳐쓰기가 있거든. 고쳐쓰기는 문장 틀린 거 고치는 거야. 바꿔쓰기는 갈래를 바꿔. 시를 소설로, 소설을 희곡으로. 근데 이 둘 다 뭐는 바뀌면 안 되면 주제는 바뀌면 안 돼. 주제가 바뀌면 서로 다른 글이야. 중심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글 썼는데 이거를 바꿨다고 하면 안 되지. 고쳤다고 하면 안 되고. 그치? 그러니까 주제는 똑같아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이게 답인 게 10번 정도 나와. 시험에, 모의고사에.
근데 어쨌든 고쳐 쓰기는 바꿔 쓰기를 하든 소설이 희곡이 될 때 현장성 때문에 이 하강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주제에 맞게 분위기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 거 찾아라. 뛰어들 거 이런 문제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 결론이 있고 이게 절정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 그 가운데쯤 어떤 것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현장성 얘기해줬고 이렇게 바꿔쓰기도 얘기해줬지. 자 다음에 희곡 뭐 즐겁고 희비극 카타르시스 그래서 감정의 송화 됐고 예술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렇게 슬픔 공포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카타르시스를 희한한 거에 느끼는 사람도 많아. 심리학계 해요, 이거는. 문화가 상관없는 거야.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심리극, 운명극, 사회극, 영어극 그냥 보면 되고, 계몽은 깨닫는다는 거지. 계몽 깨닫다. 단막극, 장막극 됐고. 자, 이렇게 나와서 고전 반동, 그지? 역사 조류 이런 뜻이잖아요. 고전에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지. 그지? 세 개. 시간일지, 장소일지, 행동일지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요 법칙 이외에도 개념을 만들었어. 그 개념 만드는 게 고전주의 첫 시작. 이 개념 만드는 거에다가 연구의 목적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야. 틀을 만든 거에다가 이 낭만주의가 이렇게 내용들을 채웠어. 그지? 그러니까 고전반동 낭만이 됐는데 이 낭만으로 했더니 너무 그 상상력으로 막 내가니까 그 다음에 19세기에 특히 자연과학이 이게 천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배우는 화학, 물리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사상이 합리주의였어. 이성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거야. 그래서 사실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실주의가 사실적, 현실적 이런 걸로 도입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왜 자연주의 그치? 뭐 이거는 중간에서 이제 그냥 끼었다고 치고 이 사실 가지고 과학이 도구가 너무 많이 발전되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되는 극도로 그러니까 이게 표현주의, 인상주의, 그치? 진실된 태도 뭐 이런 것들, 그치? 외적 현실 묘사를 거부하고 작가 스스로 내적인 주관적인 거, 그치? 이런 거. 미술도 똑같지?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여기 사실주의지. 사실이 현실이야. 이 현실을 벗어난 게 초현실이야. 초월하는. 살바도르 달리도 초현실주의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사물에 넘어서 있는 현실 너머의 것을 주관적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인상주의는 받은 감각을 중심으로 본 거고,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넘어서 시계가 구부러지고, 뭐 시계가 거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현실의 바탕이 되는데 이 현실을 주관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초현실주의. 됐지? 자, 부조리는 조리 있지 않나? 조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거 초현실주의 나오네, 그치? 자, 인간은 존재와 현상은 궁극적으로 부조리.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논리, 비합리. 그치? 그리고 인간을 재구성해갖고 현실을 떠나선 존재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걸 재구성해서 그러면 이 현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거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거꾸로 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거지. 됐죠? 자, 소설과 희곡의 차이 보면 어쨌든 뭐 여기에서 현장성, 그치? 묘사와 서술인데 묘사가 가끔 낀다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안 받고 간접적 이거는 그냥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등장한다, 받는다, 대사 지원했다. 뭐 특별한 게 없네. 그치? 시나리오.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니까 서사라는 거야, 서사. 그치? 그러니까 소설을 이쪽으로 썼다는 거야. 소설적이라는 거지, 그치? 시나리오도. 시간이고, 근데 이제 시각이 더 겸비된 거지. 글자가 아니라 시각으로. 근데 이게 사용되는 게 기계니까. 그러니까 무대 장치에서 미술 감독 따로 있잖아. 이런 데는. 그러니까 미대 졸업해갖고 무대 감독
무대 감독 아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달라. 촬영 감독, 카메라 찍는 사람 다르잖아. 각도도 다르고 바라보는. 내가 볼 때 누나도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서 사진을 찍으면 달라, 확실히. 구도 잡는 게. 아니, 저 장면을 요만큼만 끊어서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딱 잡힐 때 꽃을 찍어도. 자, 그래서, 배울만 한 거구나, 미술이. 무시하면 안 되는데. 어릴 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방법, 잠깐만 얘기하면, 반드시 미술을 해야 돼. 10살 이전에.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반드시 음악을 해야 돼. 7살 이전에. 영미. 반드시 체육을 해야 돼. 12살 이전에. 그치? 체육, 음미, 체했지. 바둑도 하셔야 돼. 바둑. 두뇌 개발 끝내줘. 하고 싶을 때 바둑. 이거 다 했어. 바둑, 음악, 미술, 체육 요거만 했어 애들.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원하는 건 웅변학원. 한 3개월. 꼭 원해. 살아가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 것 같아? 체육. 그 다음 뭘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미술. 아니 음악보다 더 써요. 이거 만들고 하고 가위로 자르고 뭐 하고 옷도 보고 옷을 사도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애들은 위아래 색깔 맞춰서 입는데 미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옷 살 때마다 따로따로요. 색깔이 안 맞아갖고 다 따로따로 입어. 한 세트는 있는데 다른 거랑 어울려서 입지를 못한다고. 미적 감각이 진짜 없는 거야. 색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옷장에 있는 색깔들 위에 색, 아래 색 이런 거 하면 조합되는 거 하면 이거를 사면 6가지의 조합이 나와 이렇게 옷을 산대.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 영혼과 관련된 거고, 이건 생활과 관련된 거고, 내 생각에. 이건 자기 몸, 의지와 관련된 거고, 이건 두뇌. 그 다음에 웅변을 하면 사회성과 관련된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하면 한자. 혼자 쓰더라도 한자 쓰는 거. 초딩 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영수할 새가 어디 있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5단 구석 표현기술, 해질대, 대사지문, 회사, 이거 됐지. 신남바도 됐고, 해질 때까지 시나리오 찍었지. 창작이고, 창작을 만든 거고, 각색, 번안이라는 것도 있고, 번안. 외국 거를, 그지? 한국적으로 변형시키는 게 번안. 근데 각색은 이 소설을 시나리오로, 수필을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제 형식을 바꾸는 거야. 근데 레제는 읽기 위한, 그냥 읽기만 하려고 만든 거야, 시나리오야. 읽어서 상상하면 더 재밌잖아. 근데 소설하고 희곡하고 읽을 때 어떤 게 더 편해? 희곡이 훨씬 편해, 읽을 때. 왜냐면 인물이 딱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딱 나오고 행동도 딱 써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소설을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렇게 대화, 이 수능에 나오는 이렇게 대화가 나오면 인물별로 소설에서 희곡은 인물별로 동그라미. 근데 읽는 법 봐봐. 잠깐만 얘기해주면 A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A면 A의 중요한 말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쳐. A니까. B는 B의 중요한 말에다가 네모를 쳐. 그래서 네모를 쭉 쳐. 근데 나는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 그래. 여기 이름이 나오니까 A를 쭉 읽으라 그래. 빠르게. 그 다음에 B를 쭉 읽으라 그래. 그러면 명확하게 A의 캐릭터, B의 캐릭터 딱 되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안 헷갈리고 푸는데 이게 희곡 풀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A가 이겠나? 이게 B가 이겠나? 하다 혼동이 가고 틀리는 경우. 이해됐어? 나중에 이제 문제 틀리는 거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제일 빨라 이렇게. A를 먼저 다 읽어.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면 A가 이런 말 했으면 이쯤에서 B가 이런 댓글 했겠다 이렇게 딱딱딱 찾을 수가 있거든 거꾸로. 신남바 타이틀 제목 숏 그다음에 뮤직 앞 글자 보면 되니까 영어 아니까 이제 편하네. 겹치는 거. I는 이게 빗살이고 이거는 깜깜하게 해서 오니까 되는 거고 크로즈업은 단어를 아는 거고 콘티도 그렇고 이거 다 써주는 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콘티를 작성해. 왜 이걸 작성하냐면 이걸 작성 안 하면 영화 찍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왜? 시나리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 각도가 잘못됐어요. 다시 해버리잖아. 그러면 계속 찍어야 되잖아. 그치?
이해됐지?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의 필요성이 이거야. 콘티. 펜은 이렇게 돌리는 거. 프라이팬처럼. 이건 와이프는 닦아내는 거.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수필은 이 부숫자에다 따를 필자야. 근데 이제 산책하고 똑같아. 이거 봐봐. 산책으로 볼게. 산책. 자, 봐봐. 산책은 개성으로 자기가 맘대로 하지. 무형식으로 아무데나 하면 되지. 근데 무형식인데 형식이 있어야지. 담 넘어서 산책하면 안 되지. 글 쓰는 형식처럼 무형식 형식. 산책하면서 아무거나 다 봐도 되지. 비전문가도 산책할 수 있지. 뭐 산책은 체험 경험이고 생각하지. 비교적 짧게 산책하지. 이게 다 산책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만 좀 이상해. 비전문가가 쓰면 수필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수필가가 써야 수필이야. 비전문가가 쓰면 수행평가일 뿐이야. 실용글이고. 근데 문학 이론 문제로 풀 때는 비전문가가 써도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비전문가가 예술적이게 써야 돼.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예술성을 요구해야 돼. 됐지? 글감 해서 이게 재료란 뜻이야. 그래서 소재야. 소재. 재료 할 때 어휘로 쓰지 아이로 이렇게. 그래서 소재야. 제재는 주제 해서 플러스 이체요. 주제. 펼칠 주자야. 그러니까 주인 주자에 펼칠제. 중심을 펼치는 거거든. 중심된가. 근데 제재 할 때는 어휘에다 아이 쓰거든. 이렇게. 이건 재료란 뜻이고 이건 주제란 뜻이고. 주제 플러스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가 제재야. 자, 그럼 나머지 다 됐고. 경수필, 중수필. 요거는 좀 한번 해야지.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논설문이 있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요 경수필, 중수필 때문에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면 행동 변화를 해야 돼. 상대방이 뭐라고? 행동 변화. 행동 변화를 안 하면 뭐라고? 공부해. 그런데 설득이 안 됐어.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야. 논설문은 행동 변화까지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학생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거 배울 때만 써먹어. 그러면 논술은 뭐냐면 설득을 못 시키잖아. 교수들을. 그냥 논리적인 방식으로 서술만 하라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것만 써야 돼. 자기 개인 의견 안 쓰고. 근데 에세이라는 걸 내. 에세이. 미국 대학에서는. 에세이는 논술적인 스타일로 쓰되 자기 경험도 써야 돼.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에세이지. 가벼운 논술처럼 쓰면서 경험도 써야 돼. 객관성을 띠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논술 시험용이야.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쓰면 안 된다고. 그치? 근데 이거는 개성적이고 체험적이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이건 에세이라고 그러고 이건 미셀런이라고 해요. 미셀리는 가볍게 그냥 체험, 가벼운 재밌는 거 이런 거 쓰면 돼. 이게 수필이야. 우리가 배운 네가 생각하는. 요거는 뭐라고? 논술하고 경험을 쓰는 거니까 에세이는 논리적으로 대학을 설득해야 된다고. 요거는 뭐라고? 논리적 서술이니까 개인 경험 하나도 안 쓰는 거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럼 명확해졌지? 논설문, 논술, 에세이, 미셀러니, 그냥 수필. 그치? 이게 구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 설명해줄 때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해줬지. 수상록, 이게 생각상해. 기행, 기록. 자, 기행문을 쓸 때 객창감이란 말 알아? 객창감, 객수란 말 들어봤어? 여객이 느끼는 근심이 객수야. 여행 가서 고향 가고 싶다 이런 거 객수, 객창감이라 그래. 단어는 알아놔야 돼. 기행문에서. 수필 역사는 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거야. 한문 수필, 국문 수필, 근대 수필, 별 상관은 없어. 근데 요거는 알아야 돼. 이 고전문에서, 고전 소설 외에, 이렇게, 무슨 문, 무슨 기, 무슨 서, 무슨 발, 무슨 서간문, 이렇게 모조리 다 수필이라고, 그네? 그지? 그러니까 사대 갈래에서 소설, 이곡, 그 다음에 시 빼놓고는 무조건 수필이라고 다. 왜? 예술성이 있으니까 교과서에 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필이라고.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뜬금없잖아. 1단 구성은 문장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1단 구성. 됐나요? 2단 구성은 인과관계야. 원인과 결과. 그럼 두 문장이죠. 왜냐하면 대문이다 하면 3단 구성은 여기 있어요.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4단 구성은 이렇게 일어날 기, 이을승, 구를전, 매둘견이야. 이거를 한시에서는 수, 머리수, 함, 포함, 그리고 허리, 경, 꼬리미, 수함경미라 그래. 이것도 알아둬야 돼. 수함경미, 네 줄로 나왔을 때. 그래서 기승전결도 있지만 수함경미도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그럼 4단 구성 했죠? 5단 구성이 아까 희곡하고 소설하고 다르다고 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망, 발단, 절정, 하강, 재단원. 반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5단 구성했고, 그 다음에 6단 구성은 없고, 그냥 이렇게 액자식 구성 나오고, 그 다음에 피카츄 방식하고, 옴니버스 방식하고. 가면 다 한 겁니다, 구성. 근데 구성 중에서, 이거는 시간 달려가면 순행, 이걸 거꾸로 가면 역행.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으면 역순행. 바로 또 이거 확 가야 되니까. 역순행. 역순행 구조. 들어봤죠, 역순행? 안 들어봤어요? 순리 내려가면 순행, 거꾸로가 시간을 가면 역행. 그래서 역순행. 요거까지만 알면 이제 구조는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3, 4단 나올 때 이걸 다 해줘요. 이게 1, 2, 3, 4 이렇게 다 해주고 1, 2 똑 띄고 3만 딱 하니까 애들이 체계가 쫙 안 쓰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한 거예요. 없어. 체계는. 논술 선생님들을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정리한 거야. 선생님들 돈 받고 수업했는데 그때 허접할 때 가르쳐서 좀 찜찜한데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 뭐더라? 뒤에 다시 서비스로 해준 걸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리콜? 자, 글감, 간이니까 재료, 구성, 문체, 주제, 감상됐고 감상문, 기행문의 3요소가 여견감인데 여자 교감 하는 것처럼 여교감, 여견감, 여행의 과정, 견문, 보고 들은 거, 감상 이렇게 여견감, 보고 듣고 느낀 거, 기행문, 지방색, 여견감 이렇게 외운 거지, 그치? 여정을 여행의 과정, 볼견, 전파 견문록, 보고 들은 거, 기행문, 출발지, 여행지, 돌아오는 길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많이 쓴다는 거지. 수필, 일기, 서간, 서간문이 뭐야? 편지야, 편지. 내간이 뭐야? 내방가사는 뭐야? 내방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야. 서간문. 서간문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 서간문. 편지. 견문관상 연구, 여행지, 견문, 요 객창감. 여행지의 느낌. 자, 생사묘사, 사실, 지방생으로, 현재형으로 쓴다.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는 뭐라고? 실감나게, 그치? 전기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 빠진 거 뭐 있냐? 설명 안 한 거? 소설 작품 이런 거 말고. 됐어? 자, 이게, 이 문학이론 한번 했잖아, 그제? 문학이론 했고. 다음에는, 이게 현대문학 했으니까, 고전 해석법은 한번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니까, 모조리 작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놓고 강제로 해석하는 법을 한번 배워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낯선 게 나오면, 너무 후들려갖고 해석 자체를 어느 정도 억지로라도 그냥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석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한 번을 경험을 안 하면 이게 좀 낯설게 나와버리면 뭐 겁을 먹어버리니까 내가 모르는 거. 그래서 고전 해석법 하는 걸 다음 주에 할 거라고. 이해됐죠? 고전 해석법 하는 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전 중에서 조금 몇 개 대표적인 건 얘기를 해주든지 하는데 어쨌든 고전 해석법 할 거고, 고전 해석법하고 시조, 고전 시조 보면 이거 비슷하잖아. 요게 더 심하고 시조도 또 있잖아. 어휘, 이런 거 시조에 나오는 어휘하고 이거하고를 두 개를 할 생각이. 그래도 되겠지? 근데 질문을 해오고 요거 한 번에도 몰처할 수 있거든. 질문거리가 있으면 그거부터 하나가 항상 늘 그렇거든. 난 질문 우선이야. 그러니까 애가 공부랑 상관없는 질문을 해더라도 그게 우선이야. 답변. 너는 질문할 자유가 있고 나는 답변할 권리가 있고 이상한가? 어쨌든 그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